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새로 출시된 제품들을 가지고 화제의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제품들로 오디오 입문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제품과 조금 더 비싼 제품들 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제품들이 전부 다 추천 제품이긴 하지만은 가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고 나는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며 그 제품들 간의 성향 차이가 또 어떻게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워낙 단일 영상 자체에는 대부분 영상의 톤 자체가 추천을 하는 톤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기가 어렵다. 요 제품도 추천하고 요 제품도 추천하고 다 추천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제품이 뭐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똑같이 다 추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뭐 100만 원 미만의 하위 제품의 경우에는 구동이 어려운 제품들을 매칭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매칭하려는 스피커들의 음압, 스펙상에 표기되어 있는 음압을 안내를 하면서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뭐 한 예컨대 뭐 대표적으로 86dB 미만 스피커는 매칭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86dB 미만의 스피커를 매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와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를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동급 내에서 워낙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로는 잘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은 맞죠. 아무래도 100만 원 미만대에서는 요즘 윈 앰프 울트라, 참고로 이 제품은 윈 앰프 울트라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 앰프 오리지널 버전, 기본 버전 윈 앰프 51만 8천원짜리 그 제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는 차치하더라도 구동이 쉬운 스피커만 매칭을 해서라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최신 HDMI 단자 탑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최신 DAC 칩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광동축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 디지털 입력 가능하죠. 그리고 최신 블루투스 탑재되어 있죠. 최신 와이파이 기능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최신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 탑재가 되어 있죠. 거기에 기본 프리셋 되어 있는 각종 다양한 EQ 기능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죠.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는 제품이 51만 8천원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이 현재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그 가격대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하고 싶으실 때에는 사지 마시라.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실 때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분명히 추천을 하는 경우와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어떠한 스피커와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칭을 하면 어울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죠. 제가 질문을 받아본 것 중에서는 뭐 JBL 431 리치, 대표적으로 JBL 431 리치하고 매칭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JBL보다도 더 큰 클립시 대형 스피커, BMW의 700 시리즈,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포카를 워낙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포카를 뭣도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카를 소프라와 매칭을 해서 어떻습니까? 위메프가 그렇게 잘 나왔다고 하던데 이렇게 매칭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의 대부분이 해당 스피커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위앰프의 가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51만 8천원이라고 했죠. 51만 8천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한 덩어리짜리 블루투스 스피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이파이적으로 더 나은 음질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1만 8천원이면은 그냥 한 덩어리짜리 블루투스 스피커, 한 덩어리짜리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도 저렴한 거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블루투스 스피커에 HDMI 단자가 달려져 있습니까? 와이파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글 캐스트라든지 DLNA라든지 이런 거 지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당장에 텔레비전하고 HDMI로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한 덩어리짜리 블루투스 스피커를 요만한 거를 샀다 가정을 하면은 그런 제품들이 뭐 저렴하게는 40만 원에서 비싸게는 뭐 7, 80만 원. 그리고 진짜 브랜드가 좀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가 북셀프 스피커라고 하면은 스피커가 두 개를 주기 때문에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할 때는 텔레비전 양옆에 연결을 해서 좀 더 스테레오감이 더 좋게끔 채널 간 분리력도 좋고 공간감도 더 좋고 입체감도 더 좋게 더 좋은 음질을 구현시킬 수가 있는데 한 덩어리짜리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면은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할 때 HDMI로 연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뭐 가운데다 둡니까? 어디다 둬야 됩니까?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고 나서 배치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피커를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좀 더 유명한 브랜드의 하이파이용으로 스피커를 구비를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최신 기능까지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위앰프 같은 제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저렴한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기로는 한 89만 원에서 좀 더 주더라도 한 110만 원 정도 선이면은 나름 유명한 브랜드의 스피커를 두 개까지 연결을 해서 구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추천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방에서 대학생이 올라왔는데 방을 구해야 돼요. 월세를 50만 원 이상은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월세가 40만 원짜리 방을 하나 추천을 해준 거예요. 야, 이만하면 진짜 살만하지. 40만 원에 이만한 방이 어딨어 해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하나 세워놓고 그 기준을 토대로 추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비교군들에 비해서 추천을 더 하는지 덜 하는지, 그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가격이다 이거예요. 가격. 그런데 위앰프 기본 버전에서 비용을 33만 원 정도를 더 주면은 이번에 새로 출시를 한 위앰프 울트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위앰프 울트라는 80만 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8만 원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가격을 조금은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한 5% 정도는 더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33만 원이 인상이 되면서 일단은 터치스크린, 터치 디스플레이,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생겼죠. 윈 울트라의 기능들이 포함이 되면서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그래서 내부 DAC 칩도 최신 DAC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위앰프 오리지널 버전에서 앰프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중간에 바이브링크라는 순수 퓨어 하이파이 앰프가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이브링크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윈 오디오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보다 일체형이 성능이 과연 더 좋을까? 제가 그런 언급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앰프적인 성능은 윈 바이브링크의 성능을 그대로 인식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하겠죠. 발표 자체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바이브링크하고 음색 성향도 조금 다를 뿐더러 바이브링크에 비해서는 한 0.5점 정도는 10점 만점에서 0.5점 정도는 바이브링크가 앰프적인 성능 자체는 조금 더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브링크 리뷰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바이브링크보다는 한 덩어리로 끝나는 위앰프 울트라가 출시를 하면 위앰프 울트라가 월등히 인기가 더 좋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바이브링크는 재생 기능이 빠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퓨어 하이파이 앰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이브링크의 경우에는 DAC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재생 기능이 빠져 있잖아요. 재생 기능이라든지 각종 무슨 뭐 EQ, 룸 보정 기능, 터치 스크린 이런 기능들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앰프 울트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예쁜 터치스크린, 컬러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포함되죠. HDMI 단자 있죠. HDMI 단자가 최신 방식으로 있으니까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기도 좋고, 또 서브우퍼 단자가 있습니다. 서브우퍼 단자에 서브우퍼를 연결을 하시면은 이 위임 앰프 울트라의 경우에는 자체 룸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룸 보정 기능으로 의해서 메인 스피커와 서브우퍼와의 싱크를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서브우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룸 보정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돈값을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브링크에 없는 기본 EQ 기능, 여러분 기본 EQ 기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오디오의 무슨 뭐 사용법이라든지 튜닝이라든지 무슨 뭐 세팅이라든지 스피커 배치법이라든지 뭐 볼륨 조절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EQ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짜 넘사벽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윈이라는 회사 자체는 구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구글과 화만 오디오 이런 데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영을 하게 된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윈이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하드웨어 회사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회사, 소프트 파워가 더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디오 회사인데. 그래서 오디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윈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편의성적인 면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EQ 기능이라든지 룸 보정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의 만족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최근에 윈 앰프 울트라 말고도 윈 앰프 울트라하고 상당히 유사한 제품이 또 타사에서 출시를 했어요. 그 제품도 꽤 인기를 끌 것 같은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품은 제가 예상했던 출시 가격은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았는데 지금 국내 수입사에서 한 판매 가격을 99만 원 정도로 맞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는데, 그 제품하고 윈앰프 울트라하고 비교를 한다 하면은 뭐 물론 아직까지는 호불호가 갈린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을 80만 원 초반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윈이라는 회사 자체가 제품 생산 능력이 좋고 그만큼 수량으로 많은 수량을 판매 목표로 하면서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다라고 뭐 나름대로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윈이라는 회사의 윈앰프 오리지널, 윈앰프 기본 버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바이브링크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성능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자라면은, 물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빼면은 상당히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성능만 생각한다면 바이브링크가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가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윈앰프 울트라도 상당히 잘 나온 기종이죠. 윈이라는 회사를 추천을 합니다.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자면요, 결국은 100만 원 미만 제품들이에요. 결국은 가성비가 좋은 것이지 절대 성능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 미만 제품이란 이야기예요. 워낙 최근 들어서 다른 오디오 채널에서도 윈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워낙 칭찬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중국산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나름대로의 과거하고는 다르게 없었던 시장의 제품, 없었던 가격대의 제품들이 워낙 가성비가 좋게 나오면서 홍보, 좀 더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은 좀 펌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디오에 신규 유입하는 유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대비 성능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미만대의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마치 100만 원 미만대의 오디오가 오디오 시장의 전부인 것처럼, 예컨대 이제 저는 뭐 윈이라는 회사 자체를 별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윈 앰프 자체가 워낙 이렇게 성공을 했고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성공을 했고 시작 자체는 성공을 했고, 윈 앰프 있죠, 윈 앰프 프로 있죠, 바이브링크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윈 앰프 울트라를 출시를 했는데, 윈 앰프가 성공하고 나서
이 가격대의 소비자분들께서 윈 앰프 울트라라는 제품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은 이름 자체가 울트라라고 나오다 보니 마치 윈 앰프 울트라가 앰프의 신세계, 앰프의 끝판왕, 이 정도가 되면 윈이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있는 회사하고 다른 거론이 조금 덜 되고 있는 오디오 회사, 거론이 좀 덜 되고 있는, 추천이 좀 덜 되고 있는 앰프 제작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능력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에서 울트라라는 이름을 달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오면서 심지어는 출력이 8옴 출력으로는 100W라고 하고 심지어는 광고 카탈로그에는 4옴 출력으로는 무려 200W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0W라는 출력에 좀 현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야, 이 정도면 구동 못할 스피커가 없겠다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야, 드디어 윈에서도 울트라급 앰프가 출시를 했고 출력이 200W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BMW 700 시리즈의 우퍼가 3발이 달려있는 톨보이 스피커에 매칭을 해도 좋습니까? 보컬 소프라하고 매칭을 해도 좋습니까? 클립시나 JBL 대형 스피커에 매칭을 해도 좋습니까? 출력이 200W니까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이 답변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할 때에는 답변이 이제 길어지죠. 이런저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저음이 좀 허전할 수가 있고 중고음은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음은 좀 허전할 겁니다.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리뷰 영상에서는 그렇게 좋다 추천을 한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안 좋다고 하냐, 뭐가 진짜냐,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저는 출력 표기법에 대해서도 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타 사이트에서도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파워앰프도 있더라고요. 그 파워앰프의 경우에도 홍보 문구를 보니까 뭐 출력이 400W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모노블록으로 연결을 했을 때 4옴 출력이 400W가 넘게 나온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 파워앰프를 한 대만 사용을 했을 때는 8옴 출력은 50W대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저는 뭐 출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4옴 출력과 8옴 출력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의 경우에는 8옴 출력은 100W고 심지어는 바이브링크의 경우에 바이브링크가 얘보다 성능이 조금 더 약간 더 낫습니다만은 바이브링크의 경우가 디지털로 연결했을 때 100W고 아날로그로 연결을 했을 때는 60W인가 밖에 안 됩니다. 윈앰프 울트라의 경우에도 제품 설명에 보면 200W라고 되어 있는데 200W라고 되어 있는 것은 4옴 출력의 경우에 최대 200W가 가능하다 그런 것이고요. 요즘은 8옴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스피커들도 8옴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출력 표기의 기준을 좀 정한다라면은 8옴 출력으로 기재하는 게 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8옴 출력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W로 표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 예컨대 뭐 저 파워앰프의 경우에도 다른 타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많이 하는 파워앰프의 경우에도 4옴 출력을 표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들 표기법을 통일을 해서 8옴 출력을 표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한 대 가격이더라고요. 한 대 가격인데 모노블록 출력을 적어놨어요. 그것도 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오해를 줄 수 있는 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앰프를 선택을 하실 때 출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출력을 봐봤자 돈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쿼드 베나2 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영상을 할 때도 보면은 베나2가 출력이 걔도 한 50W인가 60W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좀 더 비슷한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 시연을 했을 때 체감상의 출력이라든지 소리가 풍부하게 나오는 느낌은 그런 그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트로이달 트랜스가 트로이달 트랜스가 조그맣게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부피가 큰 앰프가 훨씬 더 체감상 출력은 더 좋게 느껴집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이 제품도 D클래스 방식이고 이 아래에 있는 제품도 D클래스 방식입니다만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요즘 유행합니다만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출력이 아무리 좋아봤자 체감상 출력은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체감상 출력이라는 것은 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D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중고음은 좀 깨끗하게 이렇게 이탈시켜주는 능력은 좀 더 AB 클래스 방식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고음은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중역대 아래로의 그러니까 소리의 바디감이라든지 소리의 풍부함이라든지 소리의 깊이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에너지감의 영역을 담당하는 중역대 아래로 중저음역대라든지 초저역대의 느낌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품이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추천을 많이 한 네임오디오의 유니티 102라는 제품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제품은 가정용 전용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 가정용 오디오 마니아 전용 제품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유니티 시리즈 중에서도 유니티 CI 시리즈라고 나왔죠. 아마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CI라는 게 아마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 그렇게 특별히 뭐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편의성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조작이 되긴 합니다만은 기본 리모컨이 없는 제품이에요. 리모컨이 없어요. 리모컨이 없고 리모컨이 없으면 앞에다가 볼륨 노브라도 좀 달아주면 좋은데 심지어는 볼륨 노브도 없죠. 그런 점은 단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추천을 안 한다고요. 단점은 단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능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네가 파는 제품이니까 추천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맨날 네임오디오만 추천을 하고 있냐, 그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오디오를 좀 아시는 분들일수록 진짜 이 제품은 진짜 신기한 제품이니까요. 어디서 빌려서라도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비판을 하실 거면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비판을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라면은요, 빌려서라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마니아라고 한다면은요, 이 제품은 좀 신기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고 독특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놀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출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4옴 기준이 아니라 8옴 기준으로 출력이 150W예요. 요즘은 이런 미니 앰프,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이제 증폭 칩셋이 뭐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일 유행하는 게 TPA3255라는 칩셋이에요. 지금 뭐 위앰프 같은 경우에는 TPA3255가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TPA3255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봤는데 네임오디오도 TPA3255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개봉을 해가지고 까가지고 확인을까지는 안 해봤고 네임오디오에서도 밝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에 네임오디오는 어떤 방식으로 증폭을 하고 있고 어떤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자체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을 해보면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리기 때문에 내부에 무슨 설계를 어떻게 했고 칩셋을 뭘 사용을 했고 그런 것도 별로 따져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요. 이렇게 최근에 네임 유니티 102를 또 다시 추천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윈 오디오, 위앰프 관련 제품들과 네임 102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컨대 윈 앰프 울트라 같은 경우도 이름에 울트라가 붙어져 있으니까 성능이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네임 102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괜한 제품을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민망스럽긴 합니다만은 뭐하러 괜한 제품을 추천하고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오늘도 지금 새벽이에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진통제 입에다가 깨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 내내 제품 테스트하고 원고 작성하고 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콜콜한 제품을 뭐하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시시콜콜한 제품을 뭐하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품 이야기를 길게 하고 그러겠냐고요.
각 가격대별로 확실한 제품만 영상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 미만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최고의 추천 제품이 윈 오디오 제품들, 윈앰프, 윈앰프 울트라 이런 제품이 아직까지는 종합적인 상품성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낫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에서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네임 102 같은 경우는 200만원 미만이에요. 네임 102가 해외에서 출시했던 가격이 1,500달러인데 최근에 또 가격이 올랐습니다. 1,500달러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세금 별도니까 2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격이 인상되었어도 17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200만원 미만 제품이에요. 가격 차이가 2배가 넘게 나잖아요. 근데 얘는 80만원대 제품 중에서는 최고의 제품이고, 얘는 200만원 미만 제품 중에서는 최고의 제품이에요. 최고의 제품 두 개가 만나는데 가격 차이가 2배가 넘어요. 체급이 2배 넘게 차이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체급이 깡패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체급이 2배 차이가 나고 가격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둘 다 해당 가격대에서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럼 비교를 하면은 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다른 가격대로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이 위에 있는 제품이 200만원짜리 제품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제품은 450만원짜리 제품인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제품이 500만원짜리 제품이라면은 이 아래에 있는 제품은 1150만원짜리 제품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쉬우시죠? 가격 차이가 그 정도까지 많이 나는 가격 차이의 제품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성능, 체감적인 성능 차이가 말이죠, 500만원짜리와 1000만원짜리 비교하는 것보다도 성능 차이가 더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오디오 제품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 차이가 적게 납니다. 그런데 한 300만원대까지는 넓게 보자면, 해외 시장에서는 넓게 보자면은 250만원까지는 입문기에 해당하거든요. 입문기 시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한 50만원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의미 있는, 금방 느껴지는 성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팍팍팍팍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4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위에 있는 제품과 17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제품의 성능 차이는 마치 500만원짜리 제품과 1000만원짜리 제품의 체감적인 성능의 느낌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비교표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채널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게끔 제가 비교표를 준비를 하는 것이 나름의 또 상대적인 경쟁력을 할 수 있겠죠. 비교표는 제가 윈앰프 기본 버전과 바이브링크 그리고 윈앰프 울트라까지 따로따로 작성을 했는데 추가적인 자료는 확인을 해주시고요. 영상에서는 윈앰프 울트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앰프 울트라의 평균 선명도는 7.5에서 8.5, 이탈력은 7에서 8.5, 중고음에 실리는 힘 6.5에서 7.5, 부드럽고 섬세하고 감미로움은 6.5에서 7.5, 중고음의 두께감과 밀도감 5.5에서 6.5, 중저음의 양감은 6에서 7, 중량감은 6에서 7, 단단함은 6.5에서 7.5, 중저음에 실리는 힘 6에서 7, 전체 에너지감이 6에서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니 윈에서 제일 좋은 앰프인데 이름이 울트라인데 왜 이렇게 6점, 7점 이런 게 많냐, 뭐 한 8.5, 9점은 몇 개 나오지도 않고 9점은 아예 없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악평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요, 과거 같으면은 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제품은 7점이 넘어가면 칭찬인 거예요. 7점이 넘어가면 칭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50만원이 안 되는, 60만원이 안 되는 중국제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5점대가 아주 질비할 겁니다. 어쩌면은 4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채점이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채점표이긴 합니다만은 10점 만점인데 점수가 막 5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보는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뭐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유통사에서도 좀 불쾌할 수가 있고 판매점에서도 좀 불편해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제가 어떻게 보자면 제일 불편해하는, 제일 의식하는 부분은 실사용자분들께서 저를 까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그냥 평가를 한 건데 실사용자분들이 저를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저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준이 다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까면은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 기준 내에서는 마음에 들고 나는 만족스럽게 큰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악평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 주관대로 평가를 한 것이 맞긴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채점이라는 것을 5점 이하, 6점 이하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정해지면 해당 가격대에서 비교를 할 때에는 대체로 한 7점 내외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 아닙니까?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끼리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좀 무난하다,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는 한 7점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거고, 우수하다 그러면 7.5점, 8점 넘어가는 거고, 이 제품은 조금 아쉽다 그럼 6점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제품,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제품이 끼어와가지고 같이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제품은 10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10점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10점 만점이라며, 이렇게 이제 따지실 수도 있는데, 다른 업계를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컴퓨터 업계라든지 스마트폰 성능을 평가하는 업계, 그쪽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리뷰하는 거를 보시면은요, 과거에 리뷰를 했던 제품이 그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리뷰했던 제품, 구형 제품이 기준점이 되어서 구형 제품보다 성능의 향상폭이 크면은 100%가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리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래도 하이파이 오디오 업계에서는, 과거에서는 이런 정도의 제품은 하이파이용이라고 쳐주지도 않았어요. 요즘이나 되니까 하이파이용이라고 좀 쳐줄 수 있는 것이지, 옛날 기준대로라면 이 제품은 하이파이용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미니 컴포넌트지.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이 그래도 우수한 부분에서는 평균 선명도, 이탈력, 여기에서 7.5에서 8.5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8.5점이면 굉장한 칭찬입니다. 굉장히 선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소리가 선명하게만 나와도 만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7점이나 7.5점 위주로 이렇게 채점이 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매칭에 따라서 성능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제품 혼자서 음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피커의 매칭이라든지 공간에 따라서 성능이 또 최종 음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중고음의 두께감이나 밀도감은 최저 5.5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중저음의 양감이나 중량감이나 뭐 단단함이나 이런 느낌은 6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임 유니티 102는 상대적으로 채점이 어떻게 되느냐, 평균 선명도가 7.5에서 9점입니다. 음의 이탈력은 7.5에서 9.5점입니다. 중고음에 실리는 힘은 7.5에서 9점, 부드럽고 섬세하고 감미로운 느낌은 6.5에서 7점. 사실 뭐 이 부분은 하위 제품, 저렴한 제품에 비해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죠. 중저음의 양감은 6.5에서 7.5, 다만 스피커가 커지면은 1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중저음의 중량감도 6.5에서 7.5, 이 부분도 스피커가 커지면은 1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점이 향상이 되면은 무려 9점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저음의 단단함이 7.5에서 9점, 중저음에 실리는 힘이 7.5에서 8.5점, 전체 에너지감은 7점에서 9.2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보면은 9점 이상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극찬이죠, 극찬. 제가 이 평가표를 작성을 해 놓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그래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수정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은 공개를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하기에도 이게 과한 평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절대평가는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가격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25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점이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3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최고의 제품,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제품이 있다라면은 어쩌면은 이제 10점이 넘어가는 제품도 상대평가를 했을 때, 지금 네임 102하고 상대평가를 했을 때 10점이 넘어가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3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뭐 3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해서 뭐 무한정은 아니고요. 3,400만 원대로 이게 커트라인을 한다라면은요, 3,400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이 네임 102와 상대 비교를 했을 때 10점이 넘어가는 제품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현재 네임 102가 가지고 있는 평균 선명도, 음의 이탈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그 스피커의 구동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소리가 이탈이 시원하게, 소리가 뻗어준다, 펼쳐나와준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뻗어나와줘야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가 스피커에서 잘 뻗어나와주면 잘 뻗어나와줄수록 선명하게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느낌, 소리가 뻗어나와준다라는 이야기는 소리의 직진성을 말하는 거고, 소리가 펼쳐나와준다는 이야기는 소리가 면으로 좀 더 넓게 펼쳐나와준다. 그러므로 해서 입체감이라든지 사운드의 스테이징, 무대감,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지겠죠. 이런 느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탈력이라든지 중고음에 실리는 힘의 느낌이라든지 이 부분만 놓고 보자라면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3,400만 원대 앰프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를 않아요. 대단치 않은 항목들도 있죠. 부드러움, 섬세함, 감미로움 항목이 6.5에서 7점이니까 뭐 그다지 대단치 않고 그냥 평이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네임 102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앰프가 마치 음질이 부드러울까? 음질이 섬세할까? 음질이 감미로울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조건 좋다라는 거 아니죠.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약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제 설명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숫자로까지 플러스 1, 플러스 2, 뭐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표현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중저음의 중량감, 중저음의 양감도 6.5에서 7.5이기 때문에 중저음의 양감이 좋아질 거다, 중저음의 중량감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가 소형 북쉘프 스피커예요. 우퍼가 5.5인치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엄청 넓은데 스피커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중저음의 양감이 좀 불만이에요. 근데 이 앰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만, 중저음의 양감이 늘어날 것인가, 중저음의 깊이감이나 중저음의 중량감이 늘어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사용하지는 마시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을 달았죠. 스피커가 크면, 여기서 말하는 스피커가 크거나 아니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저음의 양감을 많이 낼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갖추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1.5점까지도 향상이 될 수 있다. 7.5점이 아니라 9점까지도 향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구동하기 힘든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이미 스피커의 체구가 큰 스피커라든지 저음을 잘 낼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오히려 이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이 앰프가 슬림하고 작은 앰프인데 보기보다 중저음의 양감이나 중량감이나 단단함의 느낌도 어마어마하게 잘 내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강조를 합니다. 스피커가 작은데 어마어마한 저음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작은 스피커에서 없는 저음을 만들어주는 능력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중저음의 단단함. 중저음의 단단함 특성이 7.5에서 9점 나오죠. 9점이면은 이 느낌도 좀 더 좋은 앰프를 사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300만 원대나 400만 원대 앰프를 사더라도 이 느낌이 9점이 넘어가는 앰프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감의 느낌도 작은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9점이 넘어간다라고 평가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채점을 해놨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겠죠. 체감이 좀 되시겠죠. 그 정도까지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미만 제품은 100만원 미만이라는 가격 자체로서 의미가 좀 있는 제품이에요. 추천할 만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요.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네임 10에 대해서 저희가 극찬을 하다 보니까 니네가 파는 제품이니까 극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특출나게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좀 더 과감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스피커까지 매칭을 해서 음질을 들려주면서 비교를 좀 들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네임 102를 기준으로 스피커를 매칭을 한다면요, 네임 102는 최대 한 1000만원까지 1000만원짜리 스피커까지도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제품 리뷰를 많이 해본,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매칭하는 것을 과연 추천할 수 있어? 추천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라면은 최상의 매칭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럭저럭 사용할 만한 정도까지는 음질이 나와주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대략 채점 기준으로 보자면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보자면은요, 한 7.5점 정도는 나올 정도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욕먹을 정도가 아닌 거죠. 물론 개중에는 매칭이 꽤나 잘 맞는 제품의 경우에는 9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스피커에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해서 들려줘야 객관적인 비교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을 네임 102로 잡으면은, 야, 나는 1000만원짜리 스피커까지도 나는 감당이 가능하니까 우리 똑같이 1000만원짜리 스피커 매칭해가지고 같이 우리 고객들한테 음질을 한번 들려줘 보자. 그렇게 한번 처음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임 102 측에서는 제안을 하겠죠. 만약에 100만원 미만 앰프 쪽에서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1000만원짜리 스피커를 매칭해가지고 음질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원 미만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아주 뭐 작살이 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매칭을 해서 비교 시연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100만원 미만 앰프, 꼭 윈 앰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 미만의 다른 앰프들까지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윈 앰프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100만원 미만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구동하기가 어려운, 아무리 유명한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그 구동하기가 어렵고 고급 스피커, 고성능의 고급 스피커를 매칭해서 시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판매하는 판매사 측에서 제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시연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청음시켜주지 말아주세요. 고객들한테 그렇게 청음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리뷰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요청이 올 정도로 그렇게 매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원 미만의 올인원 앰프에 구동이 어려운 고성능의 유명 스피커를 매칭을 한다. 이게 오디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성능의 유명한, 남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 유명한 고성능 비싼 스피커는 무조건 음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앰프 매칭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구동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시는 거예요. 음압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센시티비티 맞습니까? 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센시티비티, 감도, 음압이라는 뜻이에요. 영문 스펙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칭하려는 스피커 중에서도 이게 만능은 아니지만, 음압이라는 요소가 만능은 아니지만은 그나마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피커 중에서는 87dB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86dB부터는 소리가 덜 나오는 게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요. 스피커를 매칭을 했는데 소리가 덜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소리가 촥 하고 펼쳐져야 되는데 소리가 촥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86dB부터는 소리가 덜 나온다. 소리가 답답하다. 설명을 드렸다고요. 제가 그나마도 잘 어울린다라고 추천한 스피커들 음압이 전부 다 87dB이 넘습니다. 예컨대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90dB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매칭, 앰프에 의한 구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성능 음질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피커 중에 하나가 캐프의 LS50 메타라는 스피커가 있죠. 캐프의 LS50 메타를 구매를 하면 무조건 음질이 좋겠지, 무조건 그 좋다라는 음질을 나도 들을 수 있겠지, 최고의 음질을 들을 수 있겠지, 앰프 매칭까지 잘 해주고 스피커 세팅까지 잘 해줘야 그 명성에 걸맞는 음질이 나오는 겁니다. 캐프 LS50 뿐만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제가 좋다고 하는 그 모든 스피커들이 다 똑같아요. 다 공통입니다. 그런데 캐프 LS50 메타의 음압이 85dB이에요. 86dB도 아니고 85dB입니다. 원래가 이 저렴한 앰프와의 매칭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서도 86dB 미만부터는 구동이 극악스럽게 어렵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86도 아니고 85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B&W의 북쉘프 스피커 B&W 686이라고 있습니다. 좀 작은 스피커다 보니까 음압이 좀 낮아요. B&W의 686 음압이 몇일까요? 84dB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대표 스피커 중에 하나가 모니터 오디오인데, 앰프하고 매칭을 할 때는 저는 모니터 오디오 매칭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영상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뭐 예컨대 트라이앵글, 뭐 쿼드, 아니면은 뭐 리발브 오디오 스프린트 3, 그리고 뭐 파인 오디오, 뭐 이런 스피커들 위주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와피데일 추천할 만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제품들은 워낙 신제품이기 때문에 과거 영상에는 없지만은 요즘 같으면 이제 추천을 하겠죠.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니나 다를까, 실제 청음을 해봤을 때 소리가 원활하게 모니터 오디오스럽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했던 것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 50의 경우, 실버 50이 86dB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이 확실히 86dB부터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져요. 100만원 미만 제품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앰 오디오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운드 튜닝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예요. 아마 비슷한 가격대에 뭐 중국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국산 제품이라든지 찾아보면은 힘이 좀 더 좋게 느껴지는 앰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앰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글로벌 회사니까, 그러니까 뭐 자작 제품도 아니고 중국의 이름 없는 브랜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이름 없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국산 자작 제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가성비가 좀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워감이 좀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감이 좀 더 좋다라는 건 장점일 수 있지만은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음악적인 느낌이라든지 사운드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사운드 밸런스감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앰이라는 회사가, 앰 오디오가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감이 좀 더 좋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사운드 밸런스는 좀 더 또 약점이 있거나, 상당히 소리가 생생하게 나오고 소리가 잘 뻗어주는 느낌이 좋은 앰프가 비슷한 가격대에 또 있다라면은 그 제품은 체감적인 출력이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소리의 촉감 자체는 좀 거칠게 느껴지고 자극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일반적으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과거에 추천을 안 했던 게, 이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좋은데 음악적인 질감의 표현력이나 촉감의 느낌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소리의 촉감이 차갑게 느껴진다거나 너무 거칠게 느껴진다거나 너무 뻣뻣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러면은 파워감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용으로는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부분의 한계를 넘어선 앰프가 바로 네임 1020인 거예요. 네임 1020.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과장된 이야기를 했다거나 제가 뭐 없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제가 무슨 헛소리를 했다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비교 시연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시면은 의외로 답이 정말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임 1020은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네임 1020도 단점이 없지는 않죠. 아까 분명히 제가 단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저음을 얘 스스로 더 증폭을 시켜주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없는 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초보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저음의 양감 조절할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저음을 갖다가 저음이 없다라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메시가 축구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축구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운동선수예요. 그런데 메시를 보고, 키가 작은 메시를 보고 덩크슛 한번 해봐. 아니 너는 왜 덩크슛을 못해? 아니 왜 덩크슛도 못하면서 무슨 최고의 운동선수래?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대부분 없는 저음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음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된다. 저음 조절은 어떻게 해요? 공간에 맞는 스피커 사이즈 선택을 잘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은 맨 최소형 북실프 스피커를 사용하시면서 저음이 아쉽다, 앰프 바꿨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음이 아쉽다. 왜 이 제품 추천한 거냐? 추천하는 좋은 제품 맞냐? 앰프를 바꿨는데도 저음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능 좋은 D클래스 방식 앰프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 저음을 늘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피커 자체에 저음이 없는 경우, 공간이 너무 넓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여서 내가 대형급 스피커를 쓰는데, 내가 강력한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예컨대 뭐 소프라 2라든지 포칼 소프라 2라든지 대표적으로 뭐 그런 스피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동이 안 돼서 저음이 안 나오는 상황. 분명히 저음이 잘 나올 수 있는 스피커인데, 중대형급 스피커인데, 강력하게 만들어진, 단단하면서도 무겁게 만들어진 스피커인데 구동을 못해서 저음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네임 102가 아주 특출나게, 아주 탁월하게, 아주 신비스럽게 해결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스피커 설명도 하려고 와피데일 신형 에버5 시리즈랑 모니터 오디오 신형입니다. 이거 실버 시리즈만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음질이 꽤나 바뀌어서 나오는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피커 라인업도 소개를 하려고, 오늘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나오는데, 이 스피커들, 이 앰프들을 이용해서 최적의 가장 가성비 좋은 오디오 입문용 오디오 세트를 만들고 싶다, 구성을 하고 싶다, 매칭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스피커는 이 둘 중에 한 브랜드를, 한 라인업을 추천을 하겠죠. 근데 지금 에버5 시리즈만 하더라도 북실프 스피커가 2개, 톨브형 스피커가 2개 해서 스피커 라인업이 4개가 되는 거고, 메인 스피커로만.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나온 것은 실버 100하고 실버 30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실버 시리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나 와피델 에버5 시리즈를 추천을 할 건데, 만약에 100만원 미만 앰프로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강력한 느낌, 뭔가 진하고 깊이감 있는 느낌, 이런 느낌만 조금 내가 타협을 한다라면은 100만원 미만의 앰프를 사용해도 나름대로 가성비 좋은 구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동 자체는 와피데일이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가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와피데일도 구동이 쉽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의할 점은 분명히 또 있어요. 구동이 쉽다라고 해서 100만원 미만의 앰프를 물렸다라고 해서 와피데일의 완벽한 사운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가 모니터 오디오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니터 오디오는 음압이 좀 낮고, 그리고 인클로저가 부피 대비 좀 단단하게 만들어진 스피커고, 그리고 와피데일하고는 다르게 이 탑재되어 있는 드라이버 유닛들이 전부 다 하드한 재질이죠. 소프트한 재질, 하드한 재질 이렇게 나뉘거든요. 하드한 재질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재질을 보고 하드한 재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 대비 무게가 무겁죠. 경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구동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원래가 가격 대비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100만원 미만대의 앰프를 매칭을 해서 제대로 된 완벽한 성능이 나오기 어려운 스피커였습니다만은, 네임 102를 물리면은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이렇게 좋은 스피커였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주기표라는 저 사람이 모니터 오디오 실버 7세대 제품이, 모니터 오디오 실버 리미티드 라인업이 동급 최고의 오디오적 음질을 갖추고 있다, 깜짝 놀랄만한 음질을 내준다 라고 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말 끝내주는 사운드가 나와요.
네임 102하고 얘네들하고 매칭을 하면 정말 끝내주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지금 실버 100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고 실버 300 같은 경우는 200만원대 아닙니까? 요즘 뭐 정가에 판매를 해보려고 케이블도 끼워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케이블 빼고 싸게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네임 102도 그렇게 비싼 앰프는 아닙니다만은 네임 102하고 매칭을 하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들어본 100만원대 스피커와 200만원대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사운드를 내준다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 오디오를 더 칭찬한다기보다는 네임 102니까 가능한 음질이에요. 네임 102니까. 100만원대 올인원 앰프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에서 좋은 음질을 내줄 수 있는 앰프 가격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네임 102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네임 102를 매칭을 하면은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이나 모니터 오디오 실버 100을 95%까지 음질을 내줍니다. 그냥 딱 번뜩 든 숫자가 그냥 95예요. 그러니까 95 이상이 될 수도 있고 95에서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완벽한 음질이라는 게 95%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벽한 음질을 네임 102 혼자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와피데일은 모니터 오디오에 비해서는 와피데일이 좀 더 울림도 좀 더 감미롭게 나오고 울림이 좀 더 길게 나오고 울림이 좀 그윽하게 나오고 좀 더 소리의 촉감도 좀 더 촉촉하게 나오고 소리의 중고음이 좀 더 쉽게 나오고 이쪽은 좀 더 하드하게 나온다라면 하드하게 나온다는 건 좀 명징하면서도 힘이 실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은 잔향미의 느낌도 좀 더 예쁘게 느껴지고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촉촉하면서도 경쾌하고 발랄하고 근데 중저음은 살짝 이렇게 늘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지만은 모니터 오디오는 저음을 좀 단단하게 다부지게 내는 느낌이라면은 와피데일은 좀 더 감미로우면서도 은은하고 그윽하게 내주는 스타일인 거예요. 물론 와피데일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뭐 팝음악이라든지 대중가요라든지 케이팝 음악 같은 거를 틀면은 저음이 탱글탱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음악을 틀면은 또 대중적으로 탱글탱글하게 나와주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단단한 느낌은 모니터 오디오 쪽이 좀 더 낫긴 하죠. 중고음도 좀 더 명징한 느낌은 모니터 오디오 쪽이 좀 낫긴 하고 근데 선명하다는 느낌은 오히려 와피데일 쪽이 더 좋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임 102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네임 102가 그냥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런데 와피데일스러운 음질을 만들자, 좀 더 따스하고 포근하고 예쁜 음질을 만들자 라고 한다면은 AB 클래스 방식도 잘 어울립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솔직히 저렴한 가격대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와피데일은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 AB 클래스 방식이 저는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동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AB 클래스 방식하고도 음악적으로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네임 102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AB 클래스 방식하고 더 잘 어울리고 D 클래스 방식하고 매칭을 했을 때에는 그 특유의 음악적인 느낌이 살짝 빠진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만은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살짝 빠진다. 근데 네임 102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위앰프도 가능하고 네임 102도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추천한 이유가 둘 다 꽤 괜찮은 EQ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이 EQ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오디오 매칭이라든지 스피커 세팅, 간격, 진동 제어 이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음질의 차이가 진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위엠 오디오에는 EQ 기능과 위앰프 울트라에는 룸 보정 기능이 있다는 게 유명하고 그게 굉장히 큰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네임 102에도 EQ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네임 102 EQ 기능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저희 그 JYK 님이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했을 때에도 좀 만지는 게 좀 어렵다 생각한다면요, 얘도 기본 프리셋이 있어요. EQ 설정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은 볼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볼륨이라는 항목을 누르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스트롱, 미디엄, 위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스트롱은 말 그대로 음이 강하다라는 거, 미디움은 말 그대로 그냥 평탄하고 일반적이다라는 거, 위크는 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위크라고 해가지고 약하다라는 걸로 세팅을 하면 음질이 나빠지냐?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 소리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힘을 살짝 빼주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굉장히 내추럴해져요. 저는 오히려 미디움을 쓸 일이 제일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얘를 세팅을 스트롱으로 해주잖아요. 그럼 힘 좋은 AB 클래스 방식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가지고 바디감과 밀도감과 중저음의 탱글탱글한 느낌이 한결 더 좋아져요. 그냥 그거 선택 한 번만 해줌으로 해서. 그리고 또 재밌는 세팅이 볼륨 세팅, 볼륨 항목 밑에 보면은요, 야간 모드라고 있어요. 야간 모드는 중저음의 에너지감을 좀 빼주고요, 중고음의 직진성도 살짝 빼줘요. 중고음이 센 듯한 느낌을 살짝 빼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다른 공간,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강하게 울릴 수 있는 진동을 줄여주고 중고음의 직진성을 줄여줌으로 해서 중고음이 벽을 뚫고 나가가지고 다른 집으로 들릴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 옵션들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제품의 상품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임 102하고 와피델 에보 시리즈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가 구동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테크니컬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처음 사용했을 때, 얘네들이 둘 다 에이징이 좀 덜 됐을 때 사용을 했을 때는 역시 리본 트위터 스피커에는 D클래스 방식, 약간 센 느낌의 D클래스 방식은 살짝 아쉬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에이징이 좀 되고 나서 기본 프리셋이 되어 있는 스트롱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면은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스트롱이라고 하면은 소리가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바디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격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살짝 아쉬웠던 중저음의 바디감과 골격감이 살짝 더 좋아짐으로 해서 약간 가볍게 느껴졌던 느낌들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에는 소리가 좀 힘이 실리는 걸 오히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힘을 살짝 빼주면서 내추럴하게 느껴지는 것을 저는 오히려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을 그냥 위크로 맞춰요. 미디엄도 아니고 그냥 위크로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소리 톤이 촉촉해지고 굉장히 내추럴해져요. 평탄해지고. 그 상태에서 너무 힘이 약하다, 너무 소리의 에너지감이 약하다, 그러면 볼륨을 살짝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때는 살짝 소출력 싱글 진공관 앰프를 매칭한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의외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 네임 102하고 매칭을 했을 때에도. 그래서 약간 내가 와피델 에보5 시리즈를 이용해서 내가 약간 바디감도 있고 좀 중저음도 좀 단단하고 탱글탱글하게 나와줘야 되는 K-팝 음악이나 빌보드 차트에 있는 그런 팝송 음악을 듣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기본 세팅을 스트롱으로 놓고 들으시면 되고요. 내가 재즈나 클래식 음악을 자극 없이, 센 느낌 없고 자극 없이 굉장히 내추럴하고 평탄하고 자연스럽게 듣고 싶다, 그럼 위크로 바꿔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더 전문적으로 각 주파수 대역별 파라메틱 그 EQ 조절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음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 제가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도 자신이 있고 성능적으로도 정말 획기적인 제품들이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마지막 추천 멘트만 듣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제가 분명히 뭐 디자인적으로나 볼륨 노브나 리모컨이 없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매칭상의 포인트 D클래스 방식은 저음이 좀 약간 빗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저음 양감 조절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잘 해가시면서 매칭을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매칭이 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김에 스피커 간의 차이점, 모니터 오디오와 와피델 에보5 시리즈, 에보5 시리즈도 굉장히 상품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종합적인 상품성적 측면에서는 모니터 오디오보다 더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컨대 앰프를 네임 102 정도를 매칭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오디오적인 음질에 있어서는 모니터 오디오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이 좀 더 낮게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반대로 좀 더 음악적인 느낌, 약간 내추럴하고 감미롭고 중저음을 좀 바디가 좀 다부지게 재생하기보다는 좀 내추럴하고 근사하게 재생하면서 중고음은 촉촉하게 재생하는 그런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감미로운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또 이제 와피들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스피커 비교는 좀 더 구체적인 스피커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오늘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런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좀 격려와 응원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은 더 이런 영상들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는 좀 좋아요 표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